자, 오늘 정치와이드 첫 순서는요, 태풍 카눈 얘기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뭐 지금 한반도에 상륙해서 쭉 수직으로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 거죠. 뭐 화면에 보시면요, 지금 뭐 예상 진로표에서 지금 한반도의 위치가 어디 있는가. 지금 오후 6시니까요, 지금 요 시간대에 좀 접근하고 있거든요. 지금 충청도 쪽에 와 있다는 거, 이렇게 표시가 돼 있는데요. 우선요, 태풍 카눈의 위력, 그리고 이제 피해 발생도 곳곳에 나타나고 있거든요. 관련 영상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화면 좀 보겠습니다. 지금요, 이게 실시간으로 태풍 카눈의 모습을 위성에서 잡은 그림이거든요. 여기 보시면 바람이 움직이는 모습, 그리고 여기 가운데 보시면 태풍의 눈으로 보이는 지점까지 있거든요. 이렇게 보이십니다. 지금 위치가 충청도 정도로 보이시죠, 지금? 이게 지금 실시간으로 보고 있는 태풍 카눈의 모습입니다. 자, 오늘요, 특별히 맹수영 기상 칼럼니스트 나와 계신데요. 지금 여기 보이는 태풍 카눈, 한반도 거의 가운데 중앙에 와 있는데 지금 현재 위력은 어떤 상태입니까, 지금요? 현재 중심 기압은 985헥토파스칼, 중심에서의 최대 풍속은 초속 24m. 강도로 따졌을 때는 이제 강한 강도도 아니고요, 중간 강도도 아니고, 기상청에서는 태풍이 약하다라고 하면은 약하다는 말의 위험성이 좀 낮게 보기 때문에 좀 경각심을 떨어뜨린다라고 해서 지금은 약하다라는 표현을 쓰지는 않습니다만 그 5가지의 태풍의 등급에 비한다라고 하면 24m 정도라고 하면 약한 태풍으로 한 단계 지금 약화가 된 상태에서 시속 31km 속도. 초반에 이 태풍의 강도와는 이제 강도와 상관없이 너무 느리게 우리나라를 북진하는 건 아니냐라는 우려가 좀 있었는데, 그래도 다행히도 우리나라를 지날 때 이맘때 이 우리나라 지역에 지나는 태풍의 속도 정도의 시속 30km 이상의 속도로 좀 그래도 빠르게 북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경상도 해안 쪽으로 이제 상륙을 했어요. 근데 당시에는 굉장히 강하다. 근데 한반도로 올라오는 과정에 조금 세력이 약해진 겁니까, 그러면은요? 아무래도 태풍은 열대 해상에서 고수온의 해역에서 뜨거운 열과 수증기를 연료 삼아서 강하게 발달되는 그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육상에 상륙을 하게 되면 더 이상의 해상으로부터 뜨거운 열과 수증기를 공급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발달할 수가 없고 자연스럽게 약화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육상에 상륙을 하게 됐을 경우에는 광활한 바다 위를 지나갈 때는 이 태풍의 회전력을 막는 장애물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육상에 상륙하게 되면은 건물과 산 등 이런 지형을 만나게 됐을 때는 주변의 마찰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태풍의 조직이 무너지면서 태풍의 강도가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 맨 처음에 우리 에커닙 뒤에 이제 보이는 화면처럼 저걸 이제 기류의 흐름들이라고 합니다. 지금 보면은 일본 남쪽 해상 같은 경우에는 7호 태풍 란도 보이는데요. 지금 전체 지구적으로 이렇게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이런 전 지구적으로 유기적으로 맞물려 있는 그 공기 흐름에 따라서 태풍의 이동 경로라든지 강도를 예측하는 거는 상당히 사실 어려운 일이고 복잡한 일이긴 합니다. 자, 그럼요. 관심사는 사실 많은 인구가, 가장 많은 인구가 몰려있는 서울과 수도권, 이 태풍 카눈 언제쯤 지나갈 것으로 예보되고 있습니까? 지금 거의 충청 북도와 경기도 남부 지역의 경계선에 지금 위치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태풍의 중심이 청주에서는 70km 정도, 그리고 서울에서는 불과 140km 정도 부근의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잠시 후 오후 6시부터는 수도권 지역으로 진입을 할 거고요. 그리고 6시간 만에 수도권 동쪽 지역, 경기 동부 지역을 관통해서 북한 지역으로 자정쯤에는 빠져나갈 것으로 현재로서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요, 자정까지는요, 일단 계속 아무리 소형이지만 태풍입니다. 주의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요, 현장에 나가 있는 기자들 차례로 좀 연결을 좀 해보겠는데, 우선 지금 태풍이 아마 그곳에 있을 겁니다. 대전부터 좀 연결해 보겠는데요. 김영현 기자가 지금 현장에 나가 있거든요. 김영현 기자, 지금 현장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그리고 상황도 좀 전해주시죠. 네, 저는 대전 갑천변에 나와 있습니다. 태풍의 직접적인 영향으로 강한 비가 오후까지 이어졌지만 현재는 비가 오락가락하는 상황입니다. 바람도 다소 줄어든 모습인데요. 한때 태풍 경보가 발령됐던 대전과 충청 지역은 태풍 중심과 벌어지면서 주의보로 하향됐습니다.
현재 태풍은 오후 4시 기준 충북 충주 남동쪽 30km 부근까지 북상했습니다. 시속 31km의 느린 속도로 태풍이 다가오고 있지만 최대 풍속이 시속 80km가 넘어 아직은 안심하기 이릅니다. 지금까지 충북 영동과 세종, 대전의 강수량은 180mm를 넘었고 내일까지 최대 80mm의 많은 비가 더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강한 비바람에 대전과 충청권 소방본부에 태풍 피해 신고가 200건 넘게 접수됐습니다. 지자체들은 일찌감치 태풍 대비 태세에 돌입했는데요. 지난달 집중호우로 뚝이 무너지거나 하천이 범람해 인명피해까지 있었던 만큼 일부 지하차도와 둔치 주차장, 하천변 산책로 출입을 통제했습니다. 특히 충북 괴산과 충남 청양, 부여 등은 산사태 주의보가 내려져 있어 피해가 없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대전 갑천변에서 MBN 뉴스 김영현입니다. 자, 이번에는요, 태풍 길목에 있는 경기도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지금 경기도 이천에 윤기란 기자가 나가 있는데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데 윤기란 기자 뒤에 밑에 물이요. 살짝 겁이 나는 느낌을 주는 물 흐름이 좀 보이고 있는데 윤기란 기자, 지금 상황 좀 전해주시죠. 네, 이천시 청미천 앞에 나와 있습니다. 곧 태풍이 다가온다는 게 조금씩 실감날 정도로 이천 지역에선 계속해서 비가 쏟아지고 바람도 제법 불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 충북 충주 지역에 머물고 있는 카누는 조금씩 이곳 이천 쪽으로 북상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기상청은 조금 뒤인 8시쯤이면 태풍의 중심부가 이곳을 통과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데요. 코앞으로 다가온 태풍에 대비한 듯 이천 거리에는 좀처럼 시민의 모습이 보이지 않고 차량 통행도 크게 줄었습니다. 카눈이 경북에서 충청권으로 이동할 때 중이었던 강도가 한 단계 약화했지만 기상청은 여전히 초속 17에서 24m의 강한 바람이 불어 큰 피해를 볼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초속 24m면 지붕이나 간판이 날아갈 수 있는 수준의 바람으로 여기에 태풍이 점점 속도를 낮춰 경기 지역을 지나간다면 곳곳에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에 대비해 경기도는 어젯밤 9시부터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단계를 1단계에서 최고 수준인 3단계로 높여 만일의 상황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집중호우로 산사태도 우려되는데요. 산사태 우려 지역 200여 곳을 사전 통제한 경기도는 지난해에도 폭우로 경기 광주 남한산성 주변 마을 등에서 큰 피해를 본 만큼 위험 지역의 접근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경기도 이천에서 MBN 뉴스 윤기란입니다. 자, 이번에는요, 태풍의 오른쪽에 위치해 있는 강원도로 좀 가보죠. 지금요, 강릉에 취재기자 나가 있는데요. 장진철 기자가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기 보면요, 벌써 바람이 상당히 많이 부는 걸로 보이는데, 장진철 기자, 지금 현장 상황 좀 전해주시죠. 네, 저는 지금 강릉 주문진항에 나와 있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소강 상태를 보였던 비가 다시 굵어지고 있습니다. 예, 바람 역시 소강 상태를 보였다가 지금은 보시는 것처럼 좀 강한 바람이 다시 불고 있는데요. 이곳 강릉을 비롯해 강원 동해안에는 하루 종일 강풍과 강한 비가 이어졌습니다. 특히 강원 동해안은 태풍과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지만 동풍이 유입되면서 300mm가 넘는 많은 비가 쏟아졌습니다. 강릉 경포와 안목 등 도심뿐 아니라 동해안 곳곳에서 침수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다행히 아직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강원도 전역이 태풍의 영향권에 들어가면서 소방당국에는 신고가 빗발치기도 했는데요. 소방당국은 재난문자를 통해 급하지 않은 신고는 정부 민원 안내 콜센터인 110번으로 연락해달라고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태풍이 빠져나가더라도 영동 지역은 내일까지 최고 300mm의 비가 예보된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강릉 주문진항에서 MBN 뉴스 장진철입니다. 지금 보셨지만요, 강릉 쪽 바람이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보통 장난이 아닌 겁니다. 지금요. 지금 장진철 기자가 어렵게 지금 현장 상황 정해줬는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큰일 나면 절대 안 되겠습니다. 조심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자, 상황 이런데 오늘 이상민 장관 지금 이런 재난 쪽 총괄하고 있죠. 오늘 당부의 얘기를 좀 꺼내놨는데요. 들어보겠습니다. 진행 상황을 보다 예의주시하면서 피해를 막기 위해 총력을 다해야 합니다. 재차 강조하지만 인명 피해를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위험 지역에 있는 주민을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키는 것입니다. 자, 맹수용 기상 칼럼니스트. 지금 강릉 쪽 보니까 바람이 뭐 대단해요. 근데 통상적으로 보면 태풍의 눈 오른쪽 이쪽이 좀 피해가 많이 발생한다 그러는데 지금 강릉 쪽 각별히 좀 주의해야 되는 상황 맞습니까, 지금요? 맞습니다. 이제 위험 반원이라고 하죠. 태풍은 북진하라고 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고요. 태풍 자체에서 중심을 향해서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려고 하는 그 힘이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려고 하는 그 방향과 북진하려고 하는 방향이 일치하기 때문에 이 힘이 가속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가항 반원이라고 해서 왼쪽에 위치하고 있는 부분은 상대적으로 위험 반원보다는 한 10% 정도 평균적으로 바람이 약하게 붑니다. 진행하려고 하는 방향과 스스로 회전하려고 하는 방향이 반대이기 때문에 힘이 상쇄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낮게 되는데요. 특히 동해안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렇게 바람이 가속되는 현상인 위험 반원에 속하기도 하지만 지형적인 영향도 있습니다. 동해안에 접해 있으면서 많은 기류들이 바다의 수증기를 끌어다닐 수도 있고요. 예. 그리고 산맥을 만났을 경우에는 산맥을 이 공기들이 타고 넘으면서 더 강하게 발달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오늘 강원 영동 지역과 소백산맥 자락에 이렇게 휩싸여 있는 영남 지역을 중심으로 많은 양의 비가 내린 이유도 예. 이런 이 태풍 중심으로부터 오른쪽인 위험 반원 그리고 여기에다가 바다와 산지를 둘러싸고 있었다라고 하는 지형적인 요인까지 더해졌기 때문에 이들 지역을 중심으로 더 많은 양의 비 그리고 강한 바람이 좀 이어졌습니다. 자, 위성으로 본 태풍 사진 다시 한번 좀 볼까요? 그 내용 좀 올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일단 뭐 위성 사진은 이래요. 근데 이건 정지 사진이고요. 지금 실시간으로 보이는 움직이는 사진 다시 한번 좀 불러와서 보겠습니다. 내용 좀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지금 태풍이 움직이고 있는데 바람을 보세요. 지금 한반도 중심에 강원도 쪽이요. 지금 모습을 보니까요. 강릉 쪽에 바람이 강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거는 곧 파도도 대단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강릉 쪽 지금 현장 기자 연결했을 때 굉장히 바람이 강한 모습 보는데 저렇고요. 그리고요. 저 밑에 일본 쪽 보시면요. 또 다른 태풍 하나 보이시죠? 7호 태풍 란입니다. 이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 경로가 어떻게 될지 이건 아직은 모르지만 일단 또 하나 접근을 하고 있는 태풍이 모습이 위성으로 좀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태풍 관련 정보 전해드렸고요. 근데 또 실질적으로 사실은 이런 재해, 특히 태풍이 오면은요 차량 피해 많이 발생하는 경우 많거든요. 요거 지금 이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신 설주환 변호사 나와 계신데요. 태풍으로 인한 차량 피해 주로 침수 또는 낙석으로 인한 차량 파손인데 이거 어떻게 보상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까? 예. 원칙적으로 보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경우에 되냐? 개인의 과실이 없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주차장에 주차를 해놨는데 태풍이나 자연재해로 인해서 차량에 어떤 침해를 받았을 때나 손해가 발생했을 때 아니면 어떤 홍수 지역을 지나던 중에 물이 차가지고 이렇게 휩쓸려가지고 차량이 예를 들어서 전선 처리가 된 경우에 이런 경우는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안 되는 경우가 뭐냐면 과실이 있는 경우예요. 예를 들어서 창문이나 선루프 등을 열어놔가지고 비가 들어와서 차량이 훼손된 경우라든지 그다음에 출입 통제 구역을 운행해서 차에 물이 들어간 경우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까 화면에서도 봤습니다마는 천변 주변에 주차장이 못 들어가게 하잖아요. 천이 넘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데다 주차를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물이 불어나서 있는 피해에 대해서는 보험 처리가 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피해가 발생되면 보험 처리, 보상이 가능하지만 본인이 잘못이 있거나 또는 규정을 어겼다 이러면은 곤란해진다 이런 말씀이네요. 알겠습니다.